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주식이랑 원자재 담당하고 있는 고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계, 그것도 이제 미국의 항공사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는 차례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가 하락과 관련돼서 유류비 절감에 관련한 내용들을, 두 번째는 보잉 정상화 이슈들,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됐었죠. 이것 때문에 연말부터 신규 항공기 인도가 재개된다는 점, 그리고 탑픽으로는 유나이티드 항공 제시해드리는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들이 당연하게도 유가 하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항공업계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트럼프 트레이딩 이후에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총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유가 하락 때문에 연료비 부담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잉 항공기 인도가 재개될 것이라는 점,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연료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유가 방향성이 분명히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 평균 국제 유가와 매출액 대비 연료비 비중을 좀 그려봤습니다. 방향성이 분명히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 4사,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러한 이제 4개의 항공사들의 매출액 대비 연료비 비중을 본다면 이번 분기 19.8%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2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20%를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제 오른쪽에는 연료 가격 추이도 같이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항공사들을 적어봤는데 연료 가격 하락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 말 이후로 3개분기 연속으로 현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평균적으로 50센트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2025년에 미국과 오펙의 첫 동반 증산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유가 레벨 다운이 예상되는 만큼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료비 하락과 수익성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항공사에 대한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다 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유류비보다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보잉 관련된 인도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1월부터 화두가 됐었습니다. 2024년에 항공 수요가 견조한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센티먼트라고 불리죠. 소위 얘기하는 심리가 악화됐었던 이유는 1월에 발생했었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인도가 지연됐었던 것이 상당히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시겠지만 1월에 기체 안전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습니다. 이후에 당연하게도 기체 검사로 운항 차질이 발생을 했었고요. 보잉이 항공기를 새롭게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모니터링 또한 강화가 됐습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신규 항공기 인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항공업계 전반적인 센티가 좀 악화되는 그러한 결과로도 좀 이어졌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9월에 보잉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임금 상승의 이유였었기 때문에 최근에 11월 노사합의 이후에 현재의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항공기 인도가 지연됐던 상황에서 파업 이슈까지 불거지자 업계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업무에 복귀를 하시면서 2025년 내년부터는 인도가 좀 정상화 궤도에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여객 수요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이제 오른쪽에 미국의 항공기 4사의 평균 ASM과 RPM을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는 유상 좌석 마일 쪽에 좀 더 가까운데요. 이것은 유효 좌석 마일이라는 건 항공기가 갖고 있는 총 캐파라고 봐주시면 되고 유상 좌석 마일, RPM이라고 불리는 건 실제적으로 판매가 됐던 좌석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빌어봤을 때 현재 여객 수요 자체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결국 항공업계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탑픽으로 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즉 유나이티드 항공을 제시를 해드리냐. 제목에서도 드러나봤지만 보잉이 가장 우선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제가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을 투자 포인트를 총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비 진정 효과가 가장 큰 업체가 바로 이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잉의 정상화 과정이 2025년에 지속이 될 텐데, 항공기 인도를 올해와 내년 여타 항공사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집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먼저 이제 왼쪽 차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항공기 4세 연료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팬데믹 이후 고점, 그리고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3분기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의 반응, 즉 민감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고유가가 지속됐었고,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유가 민감도가 높다는 거였는데,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분기점이 $70에서부터 레벨 다운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의 신규 항공기 인도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동사랑 가장 비교할 만한 이제 항공사로 이제 흔히 델타 항공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델타 항공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메리칸 항공과의 비교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인도 항공기, 신규 항공기 인도 대수 측면에서도 보잉, 에어버스 구분 없이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이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려놓은 게 이제 아메리칸 에어 항공인데, 지금 대수만으로도 거의 2분의 1 정도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연말 이후에 보잉 항공기 인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전개될 것이 유나이티드 항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개수로는 올해 4분기에 8대, 내년에만 55대의 신규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수혜가 가장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유나이티드 항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리해드리자면 유가가 레벨 다운되는 시점에서 유가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에 있는 그러한 수혜를 갖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항공업계에 이슈가 됐었던 보잉 항공기 인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2024년과 2025년에 경쟁사 대비 신규 항공기 인도가 가장 많은 동사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으로 요약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